안녕하세요. 제2강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원봉사의 이해. 코로나19로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나는 겁니다.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이렇게 재택 수업이지만 여러분이 교재, 또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강의안을 보시면, 이 강의는 제가 요약해 놓은 강의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미리 출력해서 이렇게 수강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수강할 때는 보다가 중단해도 다시 또 중단했던 부분부터 다시 보면 되니까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 편지를 듣는 것이 더 볼륨도 그렇고 더 듣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동 중에도 얼마든지 이어폰 꽂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재택 수업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재택 수업의 영상을 또 제가 찍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강의실에서 삼각대를 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좀 활동적인 그런 강의안으로 만들고자 지금 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2강 많은 시간은 이렇게 주어질 수 없지만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강에서는 자원봉사의 개념과 정의, 또 자원봉사의 철학적 개념, 특성, 원칙 등, 또 참여 동기와 지속성을 지닌 영향, 또 그 다음에 미치는 요인,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과 또 그 배경, 향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원봉사란, 또 자원봉사 활동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오래전부터 널리 확산되어 왔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 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문화적인 어떤 정착되어진 그런 활동들이 바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에서는 세계 자원봉사해를 정했죠. 바로 2001년 자원봉사의 해를 2001년으로 정했던 때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했던 때가 있는데 2006년이죠. 또 유럽연합에서 유럽 자원봉사해를 지정했는데 역시 2011년도에. 그래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봉사의 날로 정하고 법이 제정되는 그런 때는 역시 2000년대에 이르러서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확산되고 확장되어지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원봉사 활동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13년도 보면은 통계를 보면 성인 인구의 25.4%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 77억 시간입니다. 이 봉사활동 시간은. 한국의 경우 2005년에 이후에 보면은 20% 이상이죠. 2005년 21%에서 22%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011년에는 21.4%, 2014년에는 22.5%. 그래서 계속해서 2005년 이후에 계속해서 2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금전적 가치로 우리가 이걸 좀 환원해서 계산해 본다면 2004년 37개국의 현황, ILO에서 발표한 2011년 그 통계를 보면 1억 4천만 명, 자원봉사 숫자가 1억 4천만 명입니다. 많은 수죠. 약 2030만 명의 상금 직원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죠. 약 4천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30만 명의 일자리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자원봉사자가 대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약 4천억 달러 정도 경제의 가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과 또 자원봉사 활동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원봉사란 구체적으로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볼런티어부터 시작해서 볼런티어리즘, 볼런타리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봉사하다, 볼런티어, 그 다음에 티리즘 하면은 자원봉사 활동 또는 지원 활동 이렇게 해석되죠. 그 다음에 볼런티어리즘은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행동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자원은 바로 스스로고 봉사는 어떤 활동이죠. 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타인, 이웃, 사회,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들을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개인이 자유의사로 재정적인 보상 없이 봉사를 제공하는 사람. 이것은 이제 바커가 1996년에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정의 내린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란 개인이 자유의사로 재정적인 보상이 없이 봉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주의란 무엇이냐? 또 역시 바커가 결론을 내린 거죠. 정의를 1996년 같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의 원조 밖에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개인과 집단을 동원하고 또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자원봉사주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사회가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활용하는데 이제 필요한 정신이죠. 자원봉사주의. 이제 우리나라와 외국과 이게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도표에 여러분 강의 안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영국, 캐나다, 덴마크, 미국, 호주, 멕시코, 에스토니아, UN, ILO에서 이야기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제가 도표에 수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념. 우리나라 거는 좀 다양한 그 기관, 자료를 제공하는 그 기관, 자원봉사의 개념을 이야기한 그 기관들의 정의를 또 도표로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한 게 있습니다. 강의 안에 그 보시면 됩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측면에서 자료에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원봉사 실태조사에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밝히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한국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말하는 것만 한번 읽어본다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및 비정파성의 원칙에서 수행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비슷하게 사용되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낱말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사회봉사, 자발적 참여주의, 자선사업 이렇게 유사한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회봉사는 뭐냐? 집합적으로 기획되고 수행되는 봉사활동. 집합적으로 기획되고 수행된다는 것은 최근에 사회봉사 그러면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명하는 거죠. 명령이죠. 안 하면 안 되죠.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봉사의 개념 안에는 자원봉사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법적으로 강제 명령이 되어 있는 사항이 사회봉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그러면 자원봉사와 유사하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와 사회봉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자발적 참여주의. 이것은 자원봉사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죠. 자발적 참여주의. 일반적인 개념이죠. 실제 사회에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또는 자발적 참여주의. 그러니까 자원봉사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발적 참여의 특성, 정신을 가진 것이 자원봉사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란 뭐냐? 자발적 참여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무보수로 스스로 어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위하여 시간과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아무런 조건이 없죠. 이것이 자원봉사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선사업. 자선사업은 뭐냐? 박애정신을 의미하죠. 박애정신에 의해서 자선을 베푸는 것. 그래서 개인적 자비심에서 비롯된 행동이고 또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어떤 재산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고 또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돌보는 그런 어떤 자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거죠. 이 사항을 도표로 사회봉사, 자발적 참여주의, 자선 사업을 특징과 차이점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읽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 두 번째 자원봉사의 철학적 배경과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의 철학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몇 가지 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종교적 윤리에서 자원봉사의 철학적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어떤 특성을 지닌 모든 단체에서 어떤 자원봉사의 윤리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자비롭게 베푸는 행위, 이게 자원봉사죠. 소외된 이웃들의 당면한 욕구를 대응해주고 베풀어주는 행위. 이것은 또 이기적이지 않고 직접적인 도움을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박애정신, 두 번째 박애정신인데 인도주의적 도덕과 윤리에 기초하여 소외되고 곤궁한 이웃을 차별 없이 두루 사랑하고 원조하려는 그런 생각이 바로 박애정신이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도덕과 윤리에 기초하여 소외되고 곤궁한 이웃을 차별 없이 두루 사랑하고 원조하려는 생각. 이것이 박애정신입니다. 또 두 번째, 상부상조의 정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또 연대 의식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호부조 정신이라 말합니다. 또 시민 참여의 정신. 최근에는 이제 민주시민 정신 그렇게도 말합니다. 민주시민 정신은 바로 민주사회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정신이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민주시민 정신 하면은 이 자원봉사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자원봉사 정신을 가진 사람은 민주시민 정신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참여주의. 이것은 자원봉사, 사회봉사, 또 자발적 참여주의. 이제 같은 유사한 개념이죠. 유사한 개념이면서 직접적인 개념입니다. 유사하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회주의죠.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법에 의해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말고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정신의 그 밑바탕에 있는 그 기초 또 원인, 요인들을 찾아보면 이타성, 자발성, 또 무보수성, 자아실현성, 조직성, 교육성, 복지성, 민주성, 개척성, 또 공공성, 민감성, 창의성, 공동체성, 지속성, 공익성, 무급성, 헌신성, 이타성, 협동성, 전문성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원봉사 활동의 정신을 살펴봤고 이제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특성을 살펴보면 이제 구성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특성 중에 특성의 구성을 보면 자유주의,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상태에서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하죠. 무보수성, 보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익을 추구하는 거, 공익.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말할 때는 일과에 관련이 돼 있다. 어떤 일과 관련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보수성, 무강제성. 그래서 사회봉사는 강제성이 들어있는 조항이 있죠. 범죄자가 일정 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기 때문이죠. 법으로. 그래서 사회봉사는 자원봉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는 공식적 활동도 있고 비공식적 활동도 있다. 또 가족이나 친척을 위한 일은 배제한다. 왜냐하면 가족을 돕는 걸 자원봉사로 볼 수는 없죠. 또 친척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과는 다른 것이 자원봉사다. 또 특정 대상에 제한되지 않는다. 자원봉사는 특정 대상에 제한되지 않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 이제 특성 중에 이런 구성 요소들도 있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원칙. 그것은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이 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나 선택 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보수해야 됩니다. 돈을 받고 행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 강의안을 살펴보면 나머지 부분들,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권리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의 권리, 기관에 대한 정보, 또 직무기술서, 책임자와 보고 대상에 대한 알 권리. 자원봉사자의 권리는 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기관에서 활동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목표나 과정이나 또 구성원들이 행하는 그 일을 알아야만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 그것이 기술서입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가 제공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 책임과 권한도 허락해 줘야 됩니다. 어디까지는 결정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매사에 모든 것을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묻고 답을 얻어야만 된다고 하면은 그 스스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자원봉사 건건이 물어보고 승낙을 받고 진행하게 되면 그 일은 진척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기관에서 활동하게 되면 그 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기관이 하는 일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지, 또 그 기관이 수행하는 그 모든 일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인지, 어떤 효과, 어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스스로 어떤 허용된 권한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와 보고 대상에 대한 알 권리.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책임자는 누구고 보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보고 대상인 누구고 또 이 일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보고하고 또 논의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여의 인정과 일원으로서 인정. 자원봉사 한다고 해서 그 소속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서 그 자원봉사 활동을 무보수할 뿐이지 그 기관의 모든 일원들과 동일한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또 한 7가지 더 있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강의 안에서 살펴보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원봉사자의 책무 한 가지 더 찾아본다면 책무는 자원봉사자가 신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받지 못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생활이 보호되고 비밀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그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에게 묻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업무 분장 또는 기술서를 작성해서 자기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확실히 어떤 목록에 의해서 또 목록에 따른 업무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책임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배려하는 거고 일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분석된 상황에서야 그 공동체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수행한 일에 대해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분이 그 기관에 해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예비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그 기관에 대한 업무와 그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활동 장소에서 무단이탈하면 안 되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고용된 그 직원들과 동일하게 활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원을 존중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구성원의 하는 일을 협조하고 또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과 특성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왜 필요하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여가손용 및 자아 실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그 성취감을 또 어떤 그 성취를 통해서 보람을 가지고 내 삶을 개척해 갈 것인가? 만약에 자아실현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거. 그것이 자아실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가를 활용해서 스스로 해보지 못한 일들을 수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 행복감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인간은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과 일상생활의 그 과정 속에서 또는 어떤 일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다는 세상이 날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살아있을 이유죠.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도 자기 자신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 당신은 필요 없다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은 보람을 느끼고 존중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과 또 그 봉사 활동에 대한 결과로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원봉사가 왜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활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다음 개인 수준도 있고 세계적 수준 또 사회적 수준이 있습니다. 환경, 인권, 전쟁, 기아, 난민 문제 이건 세계적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도 지역적인 중국과 한국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세계적 수준에서 코로나19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유사한 거죠. 이때 자원봉사는 꼭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또 사회적 수는 사회적 자본의 증대. 그 사회가 필요한 것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제공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확대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어떤 신뢰가 형성되고 유대관계가 증진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통합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직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사회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갈 때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떤 유대관계나 또 어떤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처럼 어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사회에는 서로 신뢰하고 유대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돈을 들여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굉장히 안정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는 자원봉사를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복지성, 자발성, 연대성, 책임감, 무보수성, 또 민주주의 철학을 가치로 삼는 봉사활동. 이것은 이제 그 사회에 굉장히 유익하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인적, 물적 자원으로서 기여가 되죠. 자원봉사 활동에는 이제 스스로 그 사람 인력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면 참여할 수 없으면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이나 또 재정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또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네 번째, 자원봉사 동기와 또 참여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동기를 우리는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개인이 일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기는 스스로 하는 것이죠.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기초해야 됩니다. 또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는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행동을 유발시키고 지속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동기는 박애정신, 또 종교적 신념, 그 다음에 민주시민정신,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현대사회는 이 민주시민정신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자원봉사의 그 참여의 동기들을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11가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신과 친인척의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 거기서 느끼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러한 일들을 느끼면서 불행한 일을 닥치면서 미리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11가지는 여러분이 강의안을 보고 한번 읽어가면서 참여 동기에 대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 참여하게 된 동기를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돕는 동기. 세 번째가 시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 개인적 동기를 비교하면서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와 2014년도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에서 그 동기를 물었을 때 2011년과 2014년도에 그 조사했던 그 자료의 그 차이가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 주체에 따른 동기도 있습니다. 그 동기가 개인의 동기에 대한 관점인데 이제 활동 주체에 따른 동기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 주체가 개인일 때 개인은 자원봉사 활동의 내적 동기겠죠. 물론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민간기관일 때 주체가 조직이 또는 기관이 가진 동기는 개인 거와 다르겠죠. 예를 들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민간기관일 때는 설립되고 운영되는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그 설립 목적과 또 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목표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동기가 되겠죠. 또 공공기관은 또 다르죠. 개인, 민간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또는 지방자치 또 전국적 수준에서 공공적인 그 개입과 지원, 이것은 법에 근거하겠죠.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공공기관의 활동도 역시 자원봉사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참여의 단계죠. 단계를 살펴보면 동기, 또 어떤 계기,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원이 있을 때 사람, 물질, 어떤 보이지 않는 재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것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그
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동기, 계기, 또 자원, 그 다음에 기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유인물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개념과 정의, 그 다음에 철학적 배경, 자원봉사에 대한 특성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살펴봤고요. 네 번째, 동기와 참여에 의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강의안을 읽으면서 숙제하시고 거기 레포트로 많이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A4 용지 2장, 표지 없이 해도 됩니다. 맨 상단에 이름, 학과, 학번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줄에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내용은 2페이지 정도 요약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과제 제출하는 거, 또 출석과 함께 대체가 되겠죠. 또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면 카페에 댓글 다셔도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누가 봤고 보지 않았다는 것을 궁금하겠죠, 내가. 전혀 보지 않고 강의안 요약해서 제출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 번쯤 동영상을 열어서 보시고 댓글도 다시고 과제물도 작성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보고 보지 않았다는 느낌을 내가 받는 것은 강의안만 보면 내가 강의안 밖에서 했던 얘기가 거기에 요약되어 있지 않겠죠. 제가 금방 과제물 읽으면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고 시간 내어서 아쉽지만 대면속으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아무튼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서 승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